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능시험지가 강원도 7개 시험지구에 도착했고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응원전도 펼쳐졌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층 습지인 대암산 용늪해 생태보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용늪해 육지화 예방은 물론 탐방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비개최도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며 2021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남북 공동 유치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지지부진한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 공사를 내년 3월에 멀린사가 직접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시험지가 강원도 7개 시험지구에 도착했고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응원전도 펼쳐졌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수능 시험지가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춘천교육지원청 등 7개 시험지구에 도착한 시험지는 경찰의 경호 아래 특정 장소에서 보관되다 시험 당일 44개의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학교별로 다양한 응원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수험생들이 후배들 사이를 지나며 격한 응원을 받습니다. 수능 대박을 외치는 후배들의 목소리는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벅차기도 하고 뭔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년간 수험생과 동거동락한 고3 담임 선생님은 시험 당일 제발 아프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당일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수능 하루 전인 내일은 오전에 각 학교별로 예비 소집을 실시해 수험표를 나눠주고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고층 습지인 대암산 용늪해 생태보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용늪해 육지화 예방은 물론 탐방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용늪 일대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군부대 막사와 탄약고 등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두 정비됐고 용늪에 자생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국내 최초 람사르 습지인 용늪에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흉물스럽던 군부대 시설은 모두 철거됐고 새로운 길이 조성됐습니다. 땅에 묻혀있는 이 돌들은 고압 세척을 통해 반입됐습니다. 외부의 유해 물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작은 용늪 인근에 침사지를 만들어 흙이 용늪으로 흘러드는 걸 막았습니다. 용늪의 육지화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침사지가 새로운 습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사가 유입되면서 자꾸 육지화되면 언젠가는 그 작은 늪을 비롯하여 큰 늪도 육지화되면 그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빨리 복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총회에서 습지 도시로 선정된 인제군은 용늪 생태 보호를 다짐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해야 되는, 보존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단장된 용늪을 탐방하려면 인제와 양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탐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탐방객은 하루 250명으로 제한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좀처럼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를 대표하고 싶은 관광 기념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악산 복숭아와 조엄 고구마 같은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한 먹거리부터 다양한 디자인의 공예품까지 모두 33점의 출품작이 전시됐고 이 가운데 5개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을 상징하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 됐습니다. 원주를 얼마만큼 더 대변할 수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얼마만큼 구입하기에 적정한가 거기에 중점을 뒀다고 봐요. 여행에 대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관광기념품. 원주시가 3년째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기념품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1개의 기념품을 선정했지만 아직 상품화까지 도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모 기간이 짧아 완성도 높은 작품을 찾기가 힘든 데다 제대로 된 판매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판매처를 확보하고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 구입을 할 수도 있고 홍보가 돼야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급해서 많이 보여질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또 내년부터는 공모 방식과 심사 기준 등을 대폭 조정해 상품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강릉옥계 시멘트 광산 붕괴 조사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역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한 달간 주민 3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라파잘라 시멘트 채석장 붕괴 사고 수사 재개를 청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12년 8월에 발생한 라파잘라 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미봉된 사건이라며 검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고 이후 열린 산림청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붕괴 사고 원인을 불안정한 산사면의 미보강으로 판단했지만 사고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해 가능성이 큰 광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자연재해로 결론이 났고 기소유예만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잘라 시멘트 붕괴 사고는 축소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인재 사고를 자연재해 사고로 축소 은폐 조사되었고 감사 청구를 통하여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사 청구 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한 감사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는 별개로 청와대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 공사가 내년 3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마스터 개발 협약 MDA를 승인했으며 다음 달 17일쯤 강원도와 멀린사가 서명식을 하고 개발 주체도 LL개발에서 멀린사로 변경해 공사를 직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강원도가 2천억 원이 넘는 대출로 하루이자만 1,500만 원이 넘게 나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오늘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유치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해 비개최도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최문순 지사가 오는 18일 방북하는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그룹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오는 18일 금강산 현지에서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 행사를 공동으로 엽니다. 현장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번 행사에 강원도에서는 최문순 지사와 안성배 도지사 비서실장을 초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의 행정 업무와 지원을 맡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강원도 생산량은 오히려 6천 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은 386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6%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쌀 생산량은 15만 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6천 톤가량이 늘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접경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해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평화지역 특별위원회는 김규호 위원장과 조형현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5개 상임위원회에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020년 6월 말까지 평화지역의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 등을 위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활용해 개발 촉진지구의 지정과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찾게 됩니다. 국세청의 2017 청년 창업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청년 창업은 5,631개로 강원도 청년 전체 인구 대비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52%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강원도 대학의 창업 동아리가 법인까지 가는 경우는 1,000개 중 3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9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만 3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1,000명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9만 4,386명이었던 수급자는 5월까지 매달 1,000명 이상이 급증했습니다.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산림조합의 이사가 당선 무효형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모 산림조합 비상임이사인 56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